자, 명제와 증명, 명제 증명과 절대부등식의 두 번째부터 한번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으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면요. A제곱은 1이 되고 B제곱은 4가 될 테니까. 이래. 그래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상황이 되려면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둘 다 0보다 클 때만. A하고 B가 모두 양수로서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A제곱이 무조건 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 자체로 뭔가 연산을 하기 힘들 때 제곱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A라고 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A인 거잖아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 절대값 A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제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값 A를 제곱하나 A를 제곱하나 어쨌든 음수였어도 양수였어도 제곱을 하면 똑같아질 테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하고 그냥 A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A가 양수면 절대값 A하고 A가 같을 거고, A가 음수면 절대값 A는 양수고 A는 음수니까 절대값 A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 얘기인 즉슨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A제곱은 A제곱이다. 그 다음에 대소관계가 그냥 증명이 되지 않을 때는 제곱을 통해서 증명한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와 절대값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의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에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오른쪽에는 절대값 A 더하기 B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명하는 것처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만약에 앞에 있었던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에서 뒤쪽에 있는 절대값 A 더하기 B를 갖다 뺀다. 아무런 결론을 못 얻어냅니다. 연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하고 절대값 A 더하기 B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숫자들이니까 제곱의 차를 활용을 해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갖다가 빼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있는 녀석은 절대값 A 제곱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갖다 빼는 걸로 연산을 할 예정인데 여기 있는 요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그냥 A제곱이랑 똑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절대값 A, 절대값 B는 2 곱하기 절대값 AB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대로 B제곱 그리고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은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계산을 해도 되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날라갈 거 보이니 A제곱 B제곱 둘 다 날라가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절대값 AB에서 2AB를 갖다 빼는 거니까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B에서 AB를 갖다 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요 절대값 A가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했죠. 그 얘기는 거꾸로 봤을 때 절대값 A에서 저 A를 반대로 이항해가지고 A를 빼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절대값 AB에서 AB를 갖다 뺀 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이 끝난 거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여기 밑에 계산한 것처럼 절대값 AB-AB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뭘 물어보는 거냐면 단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여기는 이 계산의 과정에서 절대값 AB 빼기 AB가 0일 때가 언제냐? 그 얘기는 절대값 AB가 그대로 AB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절대값 AB가 된다는 건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오케이? 절대값 AB가 된다는 건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이야기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놓고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어떤 실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뭐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 종류의 절대부등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애도 있어요. 자, 뭐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있는데 저거는 우리가 그 곱셈 공식의 변형식에서 2분의 1의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모든 실수의 제곱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3개를 갖다 더하고 거기다 2분의 1까지 갖다 곱하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어떤 경우도 음수가 되는 게 없다. 그래서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항상 다시 말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부등식인 거고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실 7번과 8번입니다. 7번은 산술기하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자, 산술기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는 양변에다가 2를 갖다 곱해서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형태의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이제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산술기하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a하고 b에 모두 다 양수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a가 양수고 그 다음에 b가 양수이면 루트 a하고 루트 b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루트 a에서 만약에 루트 b를 갖다 빼면 a하고 b는 양수였고 거기에 따른 루트 a하고 루트 b도 양수인데 어쨌든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는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실수고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시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써놨었던 식을 만들게 됐죠.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게 뭐라? 산술기하다. 근데 산술기하는 언제만 쓸 수 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가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알겠는데 어쨌든 이 2분의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루트 ab가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가 최소값이 그 최소값이 루트 ab인데 언제 최소값이 되겠느냐가 저기 있는 저 등호가 a가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이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인 거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라는 건 안쪽에 들어있었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인 거고 그 얘기는 a하고 b가 같아야 성립하는 것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증명도 되게 중요한데 공식을 정확히 외우고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게 뭐다? 산술기하 평균이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가 제한 조건이 아까처럼 없습니다. 그냥 실수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갖다가 더한 게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데 저건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갖다 곱한 것에서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을 갖다 뺄 겁니다.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자면 얘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에서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을 빼는 거니까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b xy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날라갈 게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이 날라간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 갖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ay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ay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bx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얘는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실수의 제곱이 되는 거고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ax 더하기 by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라는 건 지금 여기서 0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ay-bx가 0일 때 ay가 bx일 때 다시 말해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문제 2개만 풀고 오늘 진도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근데 산술기하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a 더하기 b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으며 최소값이 되는 다시 말해 등호는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양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옮겨줄 거야.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x 더하기 1은 분명히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x 더하기 1분의 4인데 얘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1분의 4 둘 다 뭐가 되는 거냐면 양수겠죠. x 플러스 1이 양수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뭐를 이용을 해도 되는 거냐면 산술기하를 이용해도 되는데 물론 마이너스 1은 빼놓고 산술기하를 쓰는 중이고 얘가 2 루트 앞에 거 그리고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4가 되는 거고 뒤쪽에 마이너스 1 하나만 갖다가 더해 주시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그래서 앞에 건 4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x 더하기 1분의 4는 3 이상이다.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것이고 그때의 x값 언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두 개 같을 때. 근데 지금 산술기하를 어디다 갖다 쓴 거냐면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1분의 4에다 갖다 쓴 거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이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x 더하기 1의 제곱이 4니까 x 더하기 1이 2 또는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얘기는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건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한다 그랬으니까 x가 1일 때 말하는 거겠죠. n이 1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m하고 n 두 개를 갖다 더하면 답이 얼마가 되는 거다? 4가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뭘 썼다? 산술기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4번입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실수 xy라고 했고 제곱식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을 할 겁니다. 제곱식 두 개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하면 얘는 ax 더하기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여기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활용해야 되는 거냐면 12x 더하기 5y가 13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2x 더하기 5y가 되려면 저 위에 있는 식에다가 a 대신에 12, 그 다음에 b 대신에 얼마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5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갖다 집어넣어 보면 1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건 12x 더하기 5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12제곱 144, 5의 제곱 29 두 개를 갖다 더하면 169입니다. 169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갖다 곱한 게 12x 더하기 5y가 얼마냐면 13이니까 13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3의 제곱도 결국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6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6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69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양변을 169로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라고 정리하실 수 있는 게 4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